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봐서 여기가 최저점인 것 같아, 곧 올라갈 것 같아, 이래서 좀 물타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물타기를 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연속을 할 때도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물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빠지면은 이제 희석을 시킨다. 그러니까 손실 부분을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삼는 것을 물타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만 말을 바꾸면은 이제 분할 매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계획적으로 하면 분할 매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살 때 한 10% 혹시라도 빠지면은 내가 좀 더 사겠다라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비중을 갖다가 좀 남겨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그러한 타이밍에서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물타기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손실률 마이너스 10%를 마이너스 5%로 줄이기 위한 물타기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확실하게 안 합니다. 이 물타기와 저 물타기 둘 다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절대로 물타기 안 합니다. 네. 이 기업은 좋은데 이 가격이 참 애매하다.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확신이 들었을 때 주가도 지금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예를 들어 10%를 삽니다. 그런 경우가 근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적정 주가보다 바닥권에서 샀기 때문에 거기서 뒤로 더 가봐야 크게 가진 않아요. 내버려 두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좋긴 좋은데 이 기업이 굉장히 좋고 성장할 것 같은데 주가가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어요. 그럼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전 종목당 1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5%만 삽니다. 5%만 사고 두고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든 뭐 그대로 홀딩에 가고요. 그럼 20% 이상, 이 기준이에요, 기준. 20%에서 30% 사이까지 떨어지면 그때 5%를 추가도 매수합니다. 그럼 저 물타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물타기가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쪽 발만 담궈 놓는 거죠. 절반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타기하고 개념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비중을 10% 이상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저랑 좀 비슷한. 제가 예. 느꼈을 때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떨어지면은 그래, 내가 더 사면 돼.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산 거 가지고 수익 챙기면 돼.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 홍순택 고수님하고 거의 약간 비슷한 것 같은. 뭐, 이건 주식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불은 타되 물은 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 타다가 대주주 됐네. 이게 주린이들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이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뉴스가 어떻든 이슈가 어땠든 어떤 수급이 어땠든 간에 마이너스 10%가 넘어갔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10%가 넘어간 종목에 대해서 더 비중을 추가해서 더 이 종목에 아니에요. 주린이들이 잘하는 실수가 손절 못하는 거예요. 손절 잘하는 데서부터 중수입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마이너스 5%는 반 손절.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실패. 전략 손절. 손절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안. 다른 종목 매일매일 매매의 텀이 길어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매매의 텀을 최대한 빨리 짧게 가져가고, 최적의 매매의 텀은 3일 이내입니다. 내가 오늘 샀다. 3일 안에 안 가면 본전이든 마이너스 5%든 플러스 5%든 익절하든 손절하든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하십시오. 모든 종목을 다 5%로 예.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그래 5%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잘못하면은 이제 그냥 손절이 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1%의 룰이 있습니다. 이게 1% 룰이라는 것이 1%의 손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손실을 볼 때 전체 계좌에서 손절하더라도 전체 계좌에서 손실을 1%로 제한하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범위. 그러면은 어떤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 종목은 마이너스 15%의 손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을 들어갈 때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들어가서 손절을 치더라도 바로 1%의 손실만 제한을 시키는 거고요. 어떤 종목은 변동성이 적어요. 이런 종목은 손절률을 뭐 3%, 4%로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손절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손실
범위는 전체 내 투자 금액에서 1%로 제한을 한다. 종목마다 손절률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바로 1% 룰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기 궁금해하는 건 어떤 종목에 과연 1%를 적용하고 어떤 종목에 15%를 적용하는지. 제가 고수회전 방송에서 변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를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손절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호스텝 교수님 너무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는 안윤환 대표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사서 오늘 팔아야 돼요. 2일, 3일 안에 팔아야 해요 하면은 이런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매매를 하는 사람은 이 기준에 맞추면 매일 손절하다가 원금이 다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종목을 사면 보통 빨라야 2, 3주, 보통 3, 4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어떤 종목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가져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 변동폭을 나타내는 볼린저 밴드를 보면 상단과 하단의 폭이 기본이 30% 정도 됩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주식이라도. 내가 지금 산 가격의 목표 수익률 50%, 100%란 말이에요. 20%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목표가가 50%, 100%인데 올라갈 때 못 팔았어요. 다시 그럼 변동성에 따라 내려와요. 그러면 20% 손절을 해버려요? 계속해서 20%씩 몇 번만 손절하면 원금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성장성이나 재료가 있는 것을 보고 20, 30%는 그냥 둡니다. 변동성 안에 있는 거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단 매수 시점에서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갔느냐 낮은 가격에 들어갔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가능하면 기다려서 낮은 가격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홍 교수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몇 제가. 퍼센트?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퍼센트 기준 없어요. 저는 퍼센트 기준 자체가 없어요. 없다. 없어요. 네. 나하고 우리 안 퍼센트가. 대표님하고는 주식 투자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고래 맞아요. 저만 지금 현재 새우로 지금 고래등 싸우면 새우 터진다고. 네, 방송을 보시다가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폭락장이 오긴 오잖아요. 고수님들은 이 하락장에서 약간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저는 나름대로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지수가 상승한 기간을 봅니다. 20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2700포인트까지 오는 기간이 몇 달 걸렸느냐. 그러면 내려갈 때는 얼마나 걸릴 거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보통 한 달 이상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이후에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2주일 이상 횡보하는 시점에 저는 주식을 살 거예요. 올라갔을 땐 비싸니까 안 사고 그 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는 주식을 사지 않을 생각이에요. 뭐 좋은 의견 주시긴 했는데 그 바닥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네. 그 자리가 바닥은 바닥이지만은 계속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긴 저평가됐는데 뭐 만년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들어가면 손해는 보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 자체는 여전히 이제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무릎에서 사고 뭐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 그 무릎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예, 두근두근 무릎을 어떻게 앉느냐? 무릎을 어떻게 앉느냐? 60초 후에. 아, 뭐야? 60초야. 무릎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절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바닥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 맨 밑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온 그 시점에서 바로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고 그 제가 두 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일 밥 안 먹을 거요?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굶어야 되네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무릎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 굶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몇 달 혹은
몇 년을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굶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어보고 왜 내가 답을 줄 시간은 안 제가 줘? 물어본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먹을게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바닥을 잡는 게 요가 아니라 단기 바닥을 잡아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팔고 다시 현금화하고 단기 바닥이 또 떨어지면 또 잡고 팔고 매일매일 밥 먹어주라 이거죠. 딱 한 개만 기법적으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면 완나 뚜아 쓰리따 포 빠진 자리에서 장대 음봉으로 개파락이다. 네. 폭락장에서 이런 종목을 잡으면 한 10% 그냥 올라가요. 오. 매일매일 이렇게 대폭락이 나온 종목을 끝자락을 잡아서 10% 먹고 그냥 치고 빠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두 분 교수님? 우리 안 대표님과 같은 예. 고수분들은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주린이 분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좀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하지 큰일 나죠. 않으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주린이 분들에게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고 쉬는 게 차라리 저는 쉬는 게. 대폭락장, 하락장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가 있습니다. 네. 실패. 말이 꼬였어. 중요한 것은 고수회전, 안인환, 박정석, 홍순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서 좀 배우셔라. 와서 폭락장에 한번 와서 보세요. 수익 내드릴게요.